오늘 이 벙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자, 벙커는 모든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럼 벙커에서 한 번에 탈출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탈출을 했는데 공에 직접 가격이 되면서 그린을 넘기는 경우가 생기면 그날 하루 게임의 흐름은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벙커를 한 번에 쉽게 잘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탈출이 안 되면 이제 친구들께 아유 못 봤어 한 번 더. 근데 세 번씩 막 안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멋지게 쳤으면 그린 넘어가지고 홈런 치고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야구장이 아닌데. 쉽지가 않죠. 빨리 트러블 좀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일단 자세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공이 치고자 하는 방향이 12시라고 했을 때요. 자, 이 스탠스는요. 11시 방향으로 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좌측을 향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오픈 스탠스라고 합니다. 자, 오픈 스탠스 이렇게 11시 방향으로 서시고요. 그리고 클럽 헤드는 높은 턱을 넘기기 위해서 오픈 페이스를 합니다. 이렇게 오픈을 시키면 돼요. 이 방향을 보면은 이제 1시 방향이죠. 네. 자, 그런데 같은 오픈인데요. 스탠스에서 오픈은 좌측을 보고요. 11시 방향을 보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에서의 오픈은 1시 방향을 봅니다. 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오픈 스탠스, 오픈된 페이스로 어드레스를 하시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11시, 페이스는 플러스 1시.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공의 위치는요. 이 벙커는 유일하게 공을 직접 가격하지 않는 샷이에요. 그래서 공을 직접 치는 게 아니고 공의 뒷부분 한 2인치 정도, 5cm 정도 뒷땅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의 뒷부분을 뒷땅을 쉽게 치게 하기 위해서 공의 위치는 왼쪽 발의 위치를 시킵니다. 왼발. 자, 이렇게 셋업을 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백스윙을 스탠스 11시 방향으로 그대로 올려서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치는데요. 자, 여기서 공의 뒷부분을 내려칠 때요. 이 리딩 엣지가 아닌 이 바운스 밑에 이 바운스 있죠. 네. 자, 리딩 엣지가 아닌 자, 리딩 엣지 클럽의 앞부분. 그죠? 이 리딩 엣지 이 날카로운 부분이 아니고요. 네. 이 밑에 넓은 이 맞아요. 바운스 부분으로 뒷부분. 오. 모래 바닥을 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연습을 할 때 이 페어웨이에 있는 공을 정확하게 과격을 하기 위해서 항상 연습을 하죠. 뒷땅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연습을 어떻게 하죠?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될 때 이 클럽 헤드보다 손이 많이 리드가 되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 많이 리드가 되면서 내려와야 되고 임팩트 순간에 이런 핸드 퍼스트의 느낌, 클럽 헤드보다 손이 앞에 나가 있는 느낌으로 임팩트가 되어야 공을 직접 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을 직접 가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이 리드가 돼야죠. 일반적인 페어웨이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일반적인 네. 페어웨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벙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의 뒷부분, 뒷땅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해왔던 그런 연습 습관이 있다 보니까 다운스윙을 할 때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을 할 때 이런 클럽 헤드보다 손이 많이 리드가 되면서 다운스윙이 되다 보니 이렇게 공을 다소 직접 가격합니다. 그렇죠. 직접 가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렇게 해서 뒷땅을 친다고 하더라도요. 자, 뒷땅을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요. 이 리딩 엣지가 손이 많이 리드가 돼 있으면 이 리딩 엣지로 바닥을 치게 되기 때문에요. 이 리딩 엣지로 바닥을 치게 되면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게 돼서 정확한 부분, 이 5cm 정도의 이 정확한 부분을 치지 않는 이상은 자, 그거보다 조금 더 뒷땅을 친다. 그러면 이 클럽 헤드에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공에 힘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공은 또 한 번에 탈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 뒷부분을 치는 거는 이 리딩 웨지가 아닌 바운스로 모래 바닥을 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바운스로 바닥을 쉽게 칠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바로
핸드 퍼스트가 아닌 헤드 퍼스트입니다. 헤드 퍼스트요. 헤드 네, 퍼스트. 헤드 퍼스트 처음 머리 들어보시죠? 나가라는 건가요? 그 머리 말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머리 말고. 오마헤드.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맞네요. 오마헤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예. 너무 거민경 프로 자,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런 헤드 네. 퍼스트가 아니고요. 네. 클럽의 헤드, 아, 클럽의 네. 헤드 퍼스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헤드 퍼스트의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면요. 자, 헤드 퍼스트의 느낌으로 자, 핸드 퍼스트는 이렇게 되죠. 네. 예, 근데 헤드 퍼스트, 퍼스트. 클럽 헤드가 먼저 아. 나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헤드를 먼저 나가게 하면요, 이런 느낌이 돼요. 자, 손의 위치가요. 일반적인 핸드 퍼스트는 이 왼손, 왼 허벅지 쪽에 위치를 하죠. 예, 그런데 헤드 퍼스트 자세를 하면요, 반대로 핸드 퍼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 허벅지 쪽에 손을 위치를 시키면 오. 예,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되죠. 손이 훨씬 오른쪽이에요. 네, 많이 네. 오른쪽이죠. 음. 자, 이런 형태면 이렇게 오른 손등이 펴지고 지금 보면은 제 왼손등이 꺾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왼손등이 좀 많이 꺾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왼손등이 많이 꺾여 있죠. 네, 이렇게 왼손등이 꺾여 있는 느낌을요, 어드레스 때부터 자,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까지 그대로 가져가세요. 오. 네, 자, 다시 왼손등이 꺾여 있는 느낌을 자, 이렇게 어드레스 때부터 해주세요. 헤드 퍼스트의 자세, 왼손등이 꺾여 있는 느낌을 자, 이렇게 어드레스 때부터 해주시고, 자, 백스윙 때도 유지하시고, 백스윙 때도 이렇게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도 이렇게 끝까지 유지해주시고, 그리고 팔로우 때까지 끝까지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네, 그럼 오히려 왼손 쪽에 있는 그 손목의 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대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바깥쪽으로 돼 있는 각이. 네,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자, 벙커, 클럽, 자, 벙커샷은 오픈 스탠스에 오픈된 헤드, 그리고 자, 여기서 팁, 헤드 퍼스트죠. 네. 헤드 퍼스트, 그리고 여기서 샷을 하면 아, 네, 이런 형태의 모양의 샷이 이렇게 해야 바운스가 됩니다. 제대로 말 그대로 그대로. 먹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왼손등이 꺾여 있는 느낌을 이렇게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유지를 하면요, 이 바운스로 모래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운스로 모래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운스로 모래 바닥을 치면요, 이렇게 바닥이 두껍기 때문에요. 이 바운스가 두껍기 때문에 이 모래 바닥을 깊게 파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곧 저항이 덜 걸린다는 얘기죠. 이 벙커에서는 벙커를 탈출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자, 남들은 이게 뒷땅을 쳐야 되고 어느 뒷부분 정확한 부분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이 헤드 스피드가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의 벙커샷을 보면은 이 팔로우까지 굉장히 잘 빠져나와요. 네. 팔로우까지 이렇게 쉽게 잘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의 벙커샷을 보면요, 걸려요. 거기서 네. 끝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끝나요. 맞아요. 모래는 이만큼 나오죠. 저도 그거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 형태가 바로 이 리딩 엣지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걸리면서 헤드가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자, 지금 저도 2인치 뒤를 말씀드리고 또 5cm 뒤를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끔 저도 뭐 TV에서 보고 또 저도 그래요. 이 벙커샷을 할 때 5cm가 아니라 가끔 10cm 뒤를 친 것 같은데 공이 탈출할 때 본 적이 네. 있으시죠? 네. 네,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바운스로 들어가냐 리딩 엣지로 들어가냐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뒤에 2인치가 아닌 3인치, 4인치 뒤를 쳐도요, 이 바운스로 들어가면은 헤드 저항이 덜 걸리기 때문에 팔로우까지 어느 정도 이 헤드 스피드가 유지가 되면서 이 공에 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미소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린을 넘어가는 홈런 이런 네, 것도 네. 안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오. 맞습니다. 이렇게 왼손등이 꺾여 있는 이 느낌 맞아요. 제가 그 네. 말씀도 지금 장세경 아유, 아나운서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그만큼 생각이 저희가- 났어요. 안 생각이 그랬으면 나셨어요? 놓칠 뻔했어요. 저희가 그만큼 마음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네. 예,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바로 이 바운스.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로 임팩트가 되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핸드 퍼스트가 된 상태에서 쳐야 뒷땅이 안 나온다고 했죠. 네. 예, 그런데 이 반대되는 왼손등이 꺾여 있는 반대로 된 이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임팩트를 하게 되면 뒷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임팩트가 됩니다. 헤드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손이 먼저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손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뒷땅을 칠 수밖에 없는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벙커에 들어가서 내가 뒷땅을 이만큼 쳐야 되는데라고 많은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뒷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윙을 그런 셋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벙커샷을 할 때 공의 뒷부분을 쳐야 돼. 이만큼 뒤를 쳐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셋업 자체 헤드 퍼스트 이 왼손등이 꺾여 있는 느낌을 유지를 하면서요. 스윙을 하시면 자, 이런 스윙에서는 뒷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샷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벙커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데 뒷땅을 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뒷땅을 치고 헤드가 못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뒷땅을 치고 올라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벙커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벙커샷이 어떠냐 물어보면 자기는 뒷땅을 치는 게 아니고 파 올려치는 느낌? 네. 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파 맞아요. 올려친다. 예, 그런 네, 느낌이 되려면은 마치 왼손목이 이렇게 파 올려치는 맞아요. 왼손목이 그렇게 퍼 올려치는 느낌. 네. 네, 바운스로 임팩트가 되어야 결국엔 이 헤드 스피드가 유지가 되면서 네. 이런 퍼 올리는 느낌, 네.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필드에 나가가지고 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자가진단법이 뭐냐면 이거 하고 나서 폭 박혔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같이 박혔을 때 그때는 공이 잘 안 나오고 맞아요. 뭔가 이게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러고 있을 때 공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마지막까지 공을 이렇게 딱 채를 빠뜨렸을 때. 우아하게. 맞아요. 다 네. 빠져나왔을 때. 네, 그렇죠. 빠져나왔을 맞아요. 때.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 손목을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게 이제 네. 중요한가 봐요. 네, 헤드 스피드가 유지가 되면서 팔로우까지 이렇게 네.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맞든 약간 두껍게 들어가도요. 헤드 스피드가 유지가 되면은 자, 그 공은 웬만해선 다 탈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벙커샷에서의 그 안에서 또 트러블이 있죠. 자, 벙커샷도 트러블인데 이 벙커에서의 또 다른 트러블이라니 정말 힘듭니다. 그럼 무슨 트러블이죠? 네, 바로 공이 박혀 있는 상황이죠. 아하, 네. 흔히 말하는 에그프라이라고도 얘기를 운도 합니다. 없죠, 운도 없어. 네, 공이 박혀 있는 상황. 네. 자, 공이 박혀 있을 때는요. 자, 여기서는 또 다르죠. 제가 이 박혀 있는 공을 일단 턱을 넘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그 공을 띄우기 위해서는 그 박혀 있는 공보다 클럽 헤드가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네. 예, 이렇게 박혀 있으면 공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그 박혀 있는 공보다 클럽이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일반적인 벙커샷을 설명을 해드렸을 때 바운스로 클럽 헤드를 바닥을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깊게 파고 들어가지 들어가지 않기 않게 위해서. 하기 위해서였죠.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때는 헤드 퍼스트가 아니라 핸드 퍼스트로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퍼스트. 네, 일반적인 핸드 퍼스트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 리딩 엣지가 날이 서면서 이 리딩 엣지가 모래 바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때의 셋업은 이렇게 클럽을 이제 닫아놔야겠죠. 네. 닫는다기보다는 바로 놔야겠죠. 네. 네, 바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리딩 엣지가 바닥을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셋업을 하기 때문에 하니까 이 스탠스는 오픈을 쓰시면 이 공이 좌측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서고 우리가 일반적인 샌드 샷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서 클럽 헤드를 각을 세우고요. 자, 이런 형태로 놓고요. 공의 위치는요.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와서 모래 바닥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공 위치를 왼쪽 발보다는 가운데 놓고 스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공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네. 샷을 보여드릴게요. 네, 리딩 엣지 날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렇죠. 핸드 예, 퍼스트를 리딩 하고. 엣지로 물의 바닥을 깊게 파고 들어가야 네. 됩니다. 그래서 올려서 가파르게 자, 이런 나이스 형태로 아웃. 공을 네.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 강하게 스윙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예, 네, 아주 네.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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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제가 공이 깊숙이 박혀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네. 샷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정말 운이 없다고들 하는데 오늘 이병민 프로님 예. 레슨 보고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밟아서 지그재그 네. 밟아서 최대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자,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스탠스는 좌측을 일반적인 벙커샷처럼 좌측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벙커, 이 깊숙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리딩 엣지로 바닥을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바운스가 아닌 리딩 엣지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핸드 퍼스트의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클럽의 각을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이 각을 세워 주는 상태에서 오픈 스탠스를 서면 공이 좌측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서 이렇게 셋업 자세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샷을 해볼게요. 나이스 아웃. 네. 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 놓고 지그시 밟아서 음. 자, 깊숙이 박혀 이 있는 상황에는 벙커 정말 샷을 약간은 세게 좀 내려치는 느낌으로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딩 엣지가 공의 밑부분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하게 다운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다시. 나이스. 예. 백스윙이 올라가는 길도 조금은 가파르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가파르게 올라가야 가파르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얼리 코킹으로 네. 아까 전에 권민경 프로가 말씀하신 네. 그 코킹을 빨리 해서 약간의 그 아, 가파른 느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러프처럼요. 네, 아까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네. 네, 말씀하신 약간 안쪽으로 든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은 궤도 밖은 아니고 궤도 안에서 가파르게. 그렇죠. 궤도 네.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네.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벙커에서 보면요. 스탠스도 뭐 11시 방향 그리고 똑바로 서는 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보통 프로분들 보면 많이 이렇게 앉는 느낌이에요. 근데 네. 아마추어에 비해서는 많이 앉는 느낌인데 아마추어 기준으로는 한 어느 정도나 내가 앉아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애매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를 네. 어떻게 앉아야 될지, 얼마만큼 앉아야 될지 헷갈리죠. 네. 사실 이 벙커나 여러 가지 그런 트러블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좀 높게 서서 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저중심이라고 하죠. 이게 좀 낮게 해야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스윙을 할 수가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네. 그래서 이 벙커샷도 이 트러블 중에 트러블 샷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을 위해서는 좀 많이 무릎을 이용해서 허리를 이용해서 많이 숙이는 것보다는요. 이 무릎을 이용해서 많이 앉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벙커샷 어드레스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앉아주세요. 네. 네, 이렇게 음.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해 보이죠.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샷푸트도 더 이렇게 약간 눕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샷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음.
벙커샷은 사실 이렇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몸으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연습장에 가셔서 아이언샷, 드라이버샷만 하지 마시고요. 가끔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외지에 나가서 벙커샷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고 내 골을 만들어서 이제는 벙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날 하루 보기 인의 스코어로 하루 게임의 흐름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